자, 이번 시간에는 1-4 전류와 전압의 기준 방향입니다. 이 회로 이론에서 회로 해석을 할 때 전압이라든가 전류의 방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회로 이론 공부하실 때 회로망 해석 같은 거, 노드 해석법, 노드나 무슨 마디 해석법 이런 거 하실 때 전류나 전압 방향 가지고 어떤 지로의 전류, 어떤 노드의 전압 이런 거를 구하셨어요. 그런 거 할 때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요. 우리 기술사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대학교 때 회로망 해석 공부하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파고드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사 공부할 때 이 기준 방향이 어떻게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입니다. 능동 소자는 뭐냐면요. 이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능동 소자입니다. 그리고 수동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은 수동 소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동 소자 3개는 저항, 코일, 콘덴서가 있습니다. R, L, C입니다. 이렇게 3개가 수동 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소자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 기준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전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전압 방향 이런 걸 설정을 해야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동 소자의 기준 방향입니다. 수동 소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동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랬어요. 일단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소자를 지나면은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 앞절에서 어떤 A 지점과 B 지점, A 지점과 B 지점에 전하가 이동함으로써 전하가 이동하죠. 전하가 이동함으로써 에너지의 변환이 있으면은 이 두 지점 간에는 전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수동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변환이 되겠죠. 저장이 되거나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해주거나요.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빛이나 열 에너지 이렇게 변환하고요. 코일은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단을 지나면 무조건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글 3줄은 수동 소자에 우선 전류가 흐를 때 이 수동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 이 소자 전후에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이걸 설명드린 거고요. 이 양단의 기준 전압은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선정하고 전류가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설정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기준 방향을 정하시면 되는 거죠. 저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저항이라는 소자에 전류가 들어갈 때 이 들어가는 방향의 전위의 부호는 플러스로 잡고 나오는 방향의 전위는 마이너스. 그리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콘덴서에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쪽을 플러스, 나오는 쪽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글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로 해석하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글들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준 방향을 설정해서 회로 해석을 한 결과 어떠한 부분의 전류 혹은 전압의 값이 반대로 나왔다면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자를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위를 플러스 잡고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 이 전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A 나왔어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3A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회로를 해석했는데 전류의 방향을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선정하고 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선정을 해서 이 소자 양단의 전압 강화를 계산하니 만약에 마이너스 10V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소자의 전압은 실제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의 전위가 더 높고 들어가는 방향의 전위가 더 낮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어떤 지로의 전류는 이것도 미지수고 어떤 소자의 양단의 전압 강화도 미지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아는 게 회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로 해석을 하기 전에 우선 전류랑 전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떤 수동 소자에 들어가는 전류가 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전위,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 전위로 임의로 선정한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은 여기 교류 회로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교류 회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교류 회로 때 자세하게 하실 거지만은 여기는 0 전위입니다. 0 전위고 여기는 플러스 전위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위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교류 그래프는 뭐냐면요. 만약에 A 지점의 전위를 한번 보시면은 A 지점의 전위가 점점 높아졌다가 다시 0이 됐다가 A 지점의 전위가 점점 낮아지고 다시 0이 되고 높아지고 전위가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류 회로에는 이건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그냥 동일한 시간이라고 다 보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임의의 회로망이 있을 때요.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 소자 두 번째 소자의 전압 강하, 첫 번째 소자의 전압 강하, 이런 거를 해석할 때 전부 다 동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임의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직류회로처럼 해석을 하자 이거예요. 계속 바뀌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직류회로처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준 방향을 잡고 계산을 합니다. 여기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능동소자의 기준 방향인데요. 수동소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자에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전위,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 전위로 선정하지만은 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 직류 전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여기서는 나가는 방향인데 이렇게는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떤 능동 소자의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고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능동 소자인 전원은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준 방향을 선정하는 것은 수동 소자와는 다르다. 이 다른 건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전원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압이 상승하죠. 제가 전위와 전위 차이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이제 여기 전원 플러스 5V 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0V라 그랬고 여긴 플러스 5V 전위라 그랬고요. 그리고 저항에서는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긴 플러스 5V, 여긴 0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플러스 5V 전위 지점에서 시작이 돼서 부하를 지나서 다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전류가 저항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플러스 5V고 나오는 방향이 0V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다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전원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고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전원에서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 부하에서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은 플러스, 나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전원에 대한, 능동소자에 대한 기준 방향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준 방향을 배우셨는데요. 이게 우리 기술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회로 해석하실 때, 자,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 여기 어떤 발전소가 있고, 여기 선로정수가 있습니다. 선로정수. 여기 송전선로가 될 수도 있고, 대전선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부하가 있어요. 부하. 여긴 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부하라는 것은 유도 전동기가 대표적으로 있죠. 뭐 RL 부하라고 봐볼게요. 이 유도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니까 수동 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석을 하고 유도 전동기니까 부하 양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이차가 생기죠. 그리고 전원 입장에서는 여기 전위가 높아야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능동소자는 이렇게 기준 방향을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회로 해석을 하면은 전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P가 계산이 됩니다. 뭐 킬로와트든 메가와트든 이렇게 단위가 선정이 될 거고요. 유도 전동기에서는 플러스 P가 계산이 될 겁니다. P는 전력이랑 전력량에서 하실 거지만은 이 P는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이에요. 대표적으로. 유효 전력입니다. 이런 거 해석할 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유효 전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이게 잘못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플러스 JQ, 마이너스 JQ 무효 전력 해석할 때도 이 부호 때문에 무효 전력 공급인지 소비인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기준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나중에 이 유효 전력 부호, 무효 전력 부호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